안녕하세요. 여행작가 태원준입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떠나는 본격 대리만족 여행 프로그램 요리조리 세계 속으로 오늘도 활짝 문을 열었고요. 이번에 떠나볼 곳은 광활한 어떤 국토를 가지고 있는 미국입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나라인 만큼 그 안에 볼거리가 가득 몰려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동부 여행하고 서부 여행으로 나누죠. 동부 같은 경우는 뉴욕이라든지 필라델피아, 워싱턴 DC, 좀 도시 관광이 유명한 편이고요. 서부 쪽은 웅장한 대자연이 펼쳐져 있어가지고 사막을 중심으로 정말 묘사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독특한 풍경이 많이 숨겨져 있거든요. 예전에 서부 영화가 괜히 있었던 게 아니죠. 그런 만큼 서부엔 참 다양한 자연 환경들이 펼쳐져 있어가지고 저는 오늘 이 미국 서부 쪽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부 지역에서도 하이라이트로 꼽히는 그랜드 서클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그랜드 서클은 3억이 넘는 미국 국민들에게도 꿈의 여행지로 알려져 있는데요. 뭐 직역을 하자면 거대한 원이란 뜻이죠. 그랜드가 이제 크다란 뜻이고 서클이 원이니까요. 이 그랜드 서클은 미국 애리조나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유타, 뉴멕시코, 그다음에 콜로라도 등등 한 대여섯 개의 주를 아우르는 거대한 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총 길이가 2,500km 정도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 규모를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그랜드 서클을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미국 볼거리의 거의 3분의 1은 훑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 내에서 그랜드 캐년을 비롯해서 3대 캐년이 이 안에 다 녹아들어 있고요. 다만 이 그랜드 서클을 돌기 위해서는 조금 무거운 준비물이 하나 필요합니다. 바로 캠핑카라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은 이 지역이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딱히 중간중간마다 뭐 상점이라든지 아니면 숙소라든지 음식점들이 아주 이렇게 흔치만은 않습니다. 중간중간 조금 작은 마을에 밀집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숙식에 있어서 조금 불편함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은 캠핑카를 이제 렌트를 하셔가지고 이 거대한 원을 한 바퀴 도시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캠핑카 하면은 조금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걱정은 전혀 하실 필요가 없는 게 미국 내에서는 미국 국토가 워낙 크잖아요. 끝에서 끝까지 시차가 6시간 가까이 날 정도로 커다란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은 캠핑카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 내에서도 대행하는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인원에 맞춰가지고 적당한 캠핑카를 빌리시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6인승 캠핑카를 빌려서 갔거든요. 왜냐, 제가 친구 3명, 저까지 이제 4명이서, 남자 4명이서 이 그랜드 서클을 정복하고자 열흘 동안 캠핑카를 빌렸었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캠핑카가 바로 6인승 캠핑카입니다. 여러분들 캠핑카가 조금 생소한 분이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차에서 먹고 잘 수 있지?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안을 쭉 훑고 있는데 제법 넓죠. 지금 이 차로 정말 장정 넷이, 저보다 뭐 키가 큰 친구도 있었고 어쨌든 굉장히 좀 풍채가 좋은 남자 넷이서 먹고 자고 한 열흘 동안 머물렀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냉장고라든지 아니면 전자레인지 같은 주방용품도 있고요. 싱크대도 있고 쭉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화장실도 또 샤워실도 이렇게 있습니다. 게다가 옆쪽으로 침대도 보이실 거고요. 그다음에 주방 앞쪽으로 있는 테이블도 조립식처럼 이제 꾸밀 수가 있어가지고요. 몇 개의 쿠션을 덮으면 또한 침대가 되고, 지금 바로 운전석 위에도 작은 공간이 있죠. 여기도 이제 쿠션으로 덮게 되면은 2명까지 잘 수 있기 때문에 총 6명이 머물 수가 있고, 저희 같은 남자 넷이 머무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었겠죠. 요 정도 크기의 캠핑카는 여러분들이 일종 보통 면허가 있으시다면은 경찰서에, 우리나라 경찰서 아무데나 가셔가지고 국제 운전 면허증을 발급받으시면은 누구나 몰 수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차까지 말씀드리면은, 캠핑카 같은 경우는 덩치가 크니까 주차를 하기가 용이하지만은 않겠죠. 하지만 미국이 워낙 땅이 커가지고요. 특히나 서부 지역은 캠핑카나 버스로 여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어딜 가든지 좀 커다란 차량들을 주차할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캠핑카를 빌리시는데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캠핑카를 타고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그랜드 서클 여행의 시작점은 일반적으로 라스베이거스입니다. 여러분들 뭐 라스베이거스 하면 약간 환락의 도시, 유흥의 도시 이렇게 느끼실 텐데요. 왜냐하면 이 사막 지역에서도 가장 큰 도시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캠핑카 렌트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쪽에 또 워낙 많은 렌트카 회사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여기서 이제 차량을 빌려서 도시게 되는데, 라스베이거스를 떠나가지고 또 동쪽으로 한 대여섯 시간 정도 달리다 보면은 첫 번째 웅장한 볼거리가 나타납니다. 웅장한이라는 표현이 전혀 어색하지가 않은 게, 여러분들 정말 버킷리스트에 당연히 들어있을 만한 그랜드 캐년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랜드 캐년은 뭐 역시 웅장한 계곡, 협곡이라는 뜻이 되겠죠. 뭐 제가 굳이 설명드릴 필요도 없을 정도로 세계적인 여행지고요. 이 미국 서부를 그냥 떠나서 지구를 대표하는 여행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려 20억 년 전부터 형성된 지층과 단층들이 협곡을 이루고 있고, 또 그 안에 수많은 기암괴석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기 때문에 일단 마주하는 순간 뭐 압도된다라는 표현이 전혀 아깝지가 않습니다. 저도 남자 넷이서, 그러니까 넷 다 처음 이제 그랜드 캐년을 본 거였거든요. 근데 남자들은 좀 웃긴 얘기인데 막 너무 대단한 볼거리가 나오거나 흥분을 하면은 옆 사람 막 이렇게 때려요. 저 같은 경우도 옆에 있던 동생이 형 이게 말이 되냐고 하면서 막 치는 거예요. 그때 이게 맞으면서도 전혀 뭐 아프지도 않고 저도 막 이제 흥분을 한 거였죠. 이 협곡의 길이가 450km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지금 제가 쫙 영상으로 훑었는데, 이런 협곡이 450km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서울 부산도 400km가 조금 넘죠. 그러니까 서울과 부산까지의 거리에 계속 이런 협곡이 펼쳐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떠신가요? 놀라지 않을 수가 없겠죠. 또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그랜드 캐년이 20억 년이 넘었다고 해요. 형성된 지가.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위아래 색이 조금씩 다르죠. 지층의 색이 약간 좀 티가 나죠. 가장 아래 쌓인 지층이 아마도 20억 년 가까이 된 지층일 거고요. 뭐 10억 년, 5억 년 이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구의 역사가 46억 년 정도라고 합니다. 예, 한마디로 이 그랜드 서클은 지구 역사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함께한 지구의 보석이라고 해도 되겠죠. 그래서 지질학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그런 좀 풍경이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지질학자들이 이곳에서 연구를 벌인다고 하고요. 또한 이 포인트들, 또 전망대 부근에 가시면은 지질학 박물관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시면은 이 그랜드 서클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어떤 모습으로 변했고 또 지금 앞으로는 어떻게 변화할지, 자연학적 가치가 얼마나 뛰어난지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풍경뿐만이 아니라 이런 조금 학구적인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그랜드 서클은 워낙 이제 길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포인트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크게 이제 남쪽이라는 뜻이죠. 사우스림이 있고요. 노스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운전하고 가시면서 적당한 곳에서 이제 차를 세우시고 이제 탐험을 하시면 되는데요. 어디나 굉장히 그 전망대라든지 포인트들이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영상이나 사진은 매덕 포인트라고 하는 사우스림 근처에 있는 포인트인데, 이곳이 좀 접근성이 쉬워가지고 가장 인기가 좋은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전망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그 뭐 지도라든지 아니면 그랜드 서클 관련된 팜플렛 같은 거 얻으셔가지고 여러분들 루트에 맞춰서 하나하나 보시면 되는데, 뭐 이동할 때마다 당연히 각도가 변하고 그다음에 뭐 햇살이 들어오는 또 이런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색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포인트에서 그랜드 캐년을 보셨다고 그랜드 캐년을 다 보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뭐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에 한 곳을 봤다고 다 봤다고 말씀을 하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그랜드 캐년이 형성된 과정도 참 놀라운데요.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저 멀리 지금 사진에 보시면은 강이 보이죠? 저 강이 바로 콜로라도 강인데, 저 강이 바로 이 거대한 협곡을 만든 거예요. 20억 년 동안 저 강이 굽이쳐 흐르면서 길을 냈고요. 끊임없이 이 돌들과 암석들, 협곡들을 깎아서 계속 나아간 거죠.
그게 뭐 하루 이틀, 뭐 1, 2년이라면은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겠지만 이 물줄기가 수십억 년 동안 계속 이 주변을 흐르다 보니까 계곡이 생기고 길이 생기면서 지금의 그랜드 캐년이 완성이 되게 된 거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시작은 이 콜로라도 강이었던 거죠. 이 사실도 이제 좀 놀라운 사실이죠. 그랜드 캐년에 이어서 이번엔 브라이스 캐년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에는 이제 3대 캐년이 있는데요. 그랜드 캐년과 브라이스 캐년, 또 뒤에 말씀드린 자이언 캐년까지 이렇게 3대 캐년인데 이 브라이스 캐년은 이 세 캐년 중에서는 가장 좀 나이가 어립니다. 나이가 어리지만 어쨌든 수천만 년 전에 형성이 되었다고 하고요. 지금 보시는 풍경이 바로 브라이스 캐년인데 일단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예, 일명 이제 후드라고 하는 촛대바위 모양의 붉은 바위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게 되는데 정말로 우리나라 동해시에 있는 촛대바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도 뭐 당연히 이제 동해시에서 촛대바위를 봤는데 그 촛대바위 하나만 있어도 다들 열광하잖아요. 하나만 있어도 어떻게 저런 식으로 바위가 깎여 나갔을까 신기해하고 많은 사람들이 감탄을 하는데 이 브라이스 캐년에는 이 촛대바위가 수만 개 이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그대로고요. 저 촛대바위 모양의 암석들을 일명 후두라고 부릅니다. HOODO, 후두라고 부르는데 이 후두가 어떻게 형성되었냐면요. 조금 이야기가 길어져서 제가 한 방에 압축을 하면은 이렇게 막 퇴적된 암석들이 끊임없이 수천만 년 동안 침식되다 보니까 저렇게 바위, 촛대바위 모양으로 깎여져 나간 거죠. 그리고 게다가 이 브라이스 캐년이 위치하고 있는 곳은 해발 고도가 2,000m가 넘는 곳입니다. 굉장히 좀 해발 고도가 높다 보니 우리나라 뭐 한라산 백록담보다도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협곡이죠. 그래서 이곳은 1년에 거의 300일 가까이는 밤이 되면은 기온이 영하 아래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일교차가 큰 편이죠. 그러다 보니까 또 수백만 년 동안, 수십만 년 동안 이곳에 비가 오거나 눈이 오게 되면은 그 빗물들이 또 물들이 다 바위 사이로 흘러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흘러 들어갔다가 밤이 되면 영하가 되면서 이 물들이 얼게 되겠죠. 얼면은 팽창을 하게 되면서 조금씩 또 깎고 균열을 일으키게 되겠죠. 그런 과정을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겪다 보니까 결국 이 후두가 형성이 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후두 바위는 수천만 년 동안 물이 다듬고 바람이 조각한 자연의 역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이 브라이스 캐년 같은 경우도 뭐 그랜드 캐년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어쨌든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역시나 여러 포인트들과 전망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캠핑카를 몰고 다니실 수는 없고요. 아예 이제 버스가 운행을 합니다. 지금 보이는 셔틀버스가 있어서 이 셔틀버스가 곳곳에 포인트들에 다 섭니다. 끊임없이 거의 한 30분, 30분 간격으로 계속 다니기 때문에 이 버스를 타고서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딱 훑게 되시는데 또한 이 브라이스 캐년 최고의 장점은 시각적으로도 놀라운데 여러분들이 직접 그 안으로 뛰어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랜드 캐년은 협곡의 깊이가 1km가 넘어요. 굉장히 좀 깊은 협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아래로 내려가실 수도 없을 뿐더러 조금 이렇게 조성된 곳, 그러니까 법적으로 트레킹이 가능한 곳을 빼고는 사실상 거의 그 안쪽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탐사를 하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브라이스 캐년은 이 후두바위 아래로 트레킹 코스가 잘 조성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여러분들이 마음껏 그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막 돌아다닐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래쪽으로 제가 들어가서 찍은 영상인데 또 위에 올려다 보면 후두의 높이가 또 규모가 얼마나 큰지 실감이 나시나요? 제가 멀리서 전경을 담았을 때는 작은 바위들 같았는데 그 아래에 서시게 되면은 아무리 하늘 끝을 올려다봐도 그 끝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압도적인 크기의 후두들이 몰려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가신다면 포인트에서 눈으로만 훑지 마시고 또 트레킹 코스들이 잘 되어 있고 트레킹 코스마다 또 레인저라고 해가지고 뭐 가이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 분들이 곳곳에서 또 이렇게 가이드 투어를 진행을 하시거든요. 이 포인트는 요런 형태로 조성이 되었다. 이런 곳에는 이런 것들이 유명하다. 그런 또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찬찬히 트레킹을 하시면서 보실 수도 있어서
조금 더 트레커 친화적인 캐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번엔 미국 3대 캐년의 마지막 자이언 캐년으로 떠나볼 텐데요. 이 자이언 캐년은 국립공원으로 아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면적이 580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니까 우리의 서울과 거의 비슷한 면적이 국립공원인 거죠. 그래서 신들의 정원이라고 불리고요. 이 자이언 캐년은 앞서 보셨던 그랜드 캐년이나 브라이스 캐년과는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앞서 두 캐년은 웅장한 기암괴석군, 협곡, 그다음에 그런 바위들을 훑는 그런 여행지였다면은 여기는 직접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하이킹을 즐기는 거대한 산들의 연속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계속 연속되어 있는 산들의 모습이 워낙 광활하기 때문에 신들의 정원이라고 불리는 곳이고요. 여기는 워낙 크기 때문에 다양한 하이킹 코스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올레길이라든지 지리산 둘레길처럼 커다란 어떤 산맥을 중심으로 이곳저곳 여러분들이 탐험, 하이킹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안에 위핑 락이라든지 우는 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바위에서 막 물이 떨어지거든요. 그다음에 엔젤스 랜딩 등등 다양한 또 이름을 가진 그런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 포인트를 찾아다니시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하이킹을 하시게 되는데 하이라이트는 이제 네로우즈라고 있습니다. 네로우즈가 굳이 직역을 하자면 이제 좁다라는 뜻인데 좁은 강줄기를 따라서 계속 길이 이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강이 계속 이어지는데 어떻게 들어가지? 근데 그 강의 높이가요. 일반적으로 우리의 허리 정도 높이입니다. 직접 몇 시간 동안 허리춤까지 물에다 강에다가 허리춤까지 담그시고 이동을 하셔야 되는 거죠. 굉장히 좀 독특한 하이킹이지만 세계 어디에서도 이런 식의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는 하이킹 코스가 없거든요. 여러분들 정말 강에 들어가서 계속 걷고 다시 나오셔가지고 바위길을 따라 걷다가 산을 막 넘어가고 이런 코스들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자이언 캐년과 자이언 국립공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하나의 포인트에서 그냥 눈으로 훑고 끝나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좀 시간이 넉넉하셔야 되긴 하지만 몇 날 며칠 동안 그냥 대자연을 품으면서 끊임없이 전진한다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 가시다 보면은 정말 독특한 지형들을 막 걸으시게 되고 땅의 어떤 그런 모습들도 달라요. 막 흙밭이었다가 막 초원이었다가 물길이었다가 이런 길들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이 자이언 캐년도 당당하게 미국 3대 캐년에 이제 꼽혀 있는 곳이고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탐험 또 탐사를 하시면서 나아가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랜드 캐년, 이 브라이스 캐년, 자이언 캐년, 이 미국 3대 캐년은 그랜드 서클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캠핑카를 타고 미국 3대 캐년을 누볐으니까 이제 우리 방송의 핵심이죠. 먹방을 찍을 시간입니다. 자, 앞에 놓여있는 이 음식 보시면은 여러분이 딱 미국을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물론 저도 여행을 하면서 캠핑카 안에서 음식을 많이 해서 먹긴 했지만 그래도 여행할 때 이 피자만큼 간단하고 좋은 음식은 없겠죠. 미국 피자를 좀 소개하고 먹으려고 하는데요. 비록 제가 오늘 서부를 소개해드리고 있지만 이 피자만큼은 미국의 이제 동부와 중부가 조금 유명한 편이긴 합니다. 뉴욕 피자하고 시카고 피자로 크게 나누는데 저는 오늘 제가 개인적으로 더 좋아하는 이 시카고 피자를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지에서는 실제로 이제 시카고에서 이제 나온 피자이다 보니까 시카고 스타일 피자라고 부르는데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피자에 비해서 훨씬 더 도우가 이렇게 높고 굵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파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 정도로 굉장히 좀 높은 편인데요. 그만큼 그 높은 그 층 위에 치즈가 가득 덮였겠죠. 제가 누누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좀 느끼한 거 좋아하고 치즈를 좋아하는 편이어가지고 이 치즈가 담뿍 들은 이 시카고 피자를 참 미국에서도 즐겨 먹었던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제가 준비한 이 피자도 제가 혼자 먹을 거여가지고 좀 작은 피자를 하다 보니까 굵기가 아주 굵진 않은데 최고 막 3cm 그렇게 넘는 시카고 피자도 있습니다. 그 안에 치즈하고 또 토핑이 가득 들어있어서 한번 페페로니 시카고 피자인데 확실히 시카고 피자는 치즈가 많기 때문에 그 치즈의 풍미가 말도 못하게 황홀한 편이고요.
어쨌든 이 위에 막 그 소위 콤비네이션이라고 하는 막 다양한 토핑을 올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치즈 본연의 맛을 흠뻑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랜드 서클을 더 탐험을 해볼까요? 3대 캐년 말씀드린 김에 제가 보너스처럼 캐년 하나를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3대 캐년, 미국의 3대 캐년이 웅장하고 압도적이었다면은 지금 소개해드릴 이 캐년은 섬세하고 정교합니다. 오직 이 캐년의 기준을 아름다움으로만 따진다면은 이 캐년이 최고일 것 같은데 바로 엔털로프 캐년입니다. 이 엔털로프 캐년은 작은 마을인 페이지라고 하는 마을에 숨겨져 있습니다. 숨겨져 있다는 표현이 딱 맞는 게 가보시면은 처음에 이게 뭐야 라고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집 표면 위에 우리가 이제 서 있는 땅에서 보면 아무런 풍경이 아니거든요. 그 밑으로 지하로 내려가는 순간 갑작스럽게 말이 어떤 표현으로도 그 표현이 불가능한 놀라운 풍경이 펼쳐집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는 이런 풍경인데 여러분 믿겨지시나요? 이 풍경 또한 자연의 걸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엔털로프 캐년은 지금 보시는 이 붉은빛 삶, 이 틈으로 물과 바람이 들어가서 역시나 끊임없이 침식을 시킨 뒤에 만들어진 풍경입니다. 이 캐년이 지하에 있다 보니까 하루 종일 해가 같은 곳에 떠 있지는 않잖아요. 해의 방향에 따라서 각도에 따라서 빛이 들어오는 양에 따라서 이 붉은빛 바위가 시시각각으로 색이 변합니다. 약간 보랏빛이었다가 오렌지빛이었다가 또 푸른빛으로 이제 변하는 등등 계속해서 비현실적으로 마치 깜빡깜빡하듯이 색이 변해서 그런 모습들도 감탄을 자아낼 수밖에 없고요. 하지만 이 협곡만큼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보실 수는 없고 사전 예약을 통해서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곳은 인디언 보호구역이거든요. 여러분 나바오 들어보셨죠? 그 나바오 인디언의 주요 이제 거점이 이 페이지 주변 마을이기 때문에 이곳은 인증받은 나바오 인디언 가이드와 동행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막 다니시다 보면은 이 안에 이제 폭이 좁다 보니까 조금 더 사람들로 인해서 피해를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가이드들과 함께 이동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시기 한 최소 2, 3일 전에는 미리 인터넷으로 예약하시는 것을 권장을 해드리고요. 가이드 투어를 한다고 해서 어떤 막 자유의 폭이 좁아지는 건 아닙니다. 인디언 그 가이드 분들이 또 자신들에게도 이곳은 이 지역의 자랑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설명을 하면서 주요 포인트들을 잘 훑어줘요. 1시간 가까이 쭉 보시다 보면은 이 바람이 어떤 모습으로 이 바위를 깎아냈는지 그런 좀 모습들을 훑어보는 게 재미있는데 감탄사가 끊임없이 나와요. 거의 감탄사 자판기 같은 그런 협곡이라서 미국 3대 캐년 보시고 보너스처럼 이 엔털로프 캐년도 꼭 한번 챙겨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북쪽에 또 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아치스 국립공원이라고 또 인상적인 국립공원이 등장을 합니다. 아치가 무슨 뜻인지 아실까요? 동그란 모양의 모양을 이제 아치라고 하는데 이름 그대로 이런 아치들이 2,000개 가까이 몰려 있는 국립공원이에요. 그런데 이 아치가 어떻게 형성되었냐 하면요, 역시 바람이 깎은 겁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게 가운데가 지금 움푹 패여 있죠. 그러니까 바람이 계속해서 불다 보니까 저 중앙 부분을 계속해서 두드리게 된 거예요. 제가 어떤 모든 역사를 아울 수는 없지만 어떤 여러 가지 이런저런 곳에 바람이 부딪히다가 모이고 모여서 이 중앙으로 끊임없이 바람이 불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백만 년, 수천만 년 계속 이 중앙만 바람이 때리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렇게 깊이 패이게 되고 마침내는 구멍이 뽕하고 뚫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된 게 바로 아치들입니다. 이런 아치가 말씀드린 것처럼 2,000개가 넘다 보니까 여기도 하루에 다 보실 수는 없고요.
여기는 또 여러분들이 둘러보시기가 좋은 게 캠핑카가 됐든 차가 됐든 자유롭게 이동을 하시면서 곳곳에 주차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어요. 주차 공간에 이제 차를 이제 주차를 해두시고 그 주변의 아치들을 조금 더 가까이서 여러분들이 둘러볼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주어지겠죠. 이게 많은 아치들이 있다 보니 그 중에서도 가장 이름값이 높은 아치가 있습니다. 소위 델리킷 아치라고 해가지고 그 어떤 아치보다 가장 정교하고 아름답게 형성이 되었기 때문인데, 이 델리킷 아치가 얼마나 또 유명하냐면요, 미국은 각 주마다 50개의 주가 있는데 각 주마다 각기 다른 자동차 번호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주의 자동차는 똑같은, 그러니까 뭐 번호하고 뭐 여러 스타일은 다르지만 그 번호판의 디자인은 똑같은 거죠. 그리고 그 모든 주의 번호판에는 그 주의 아이콘이 되는 하나의 상징물을 새겨 놓습니다. 근데 이 아치스 국립공원을 품고 있는 유타주는요, 이 델리킷 아치를 그려 넣었어요. 지금 사진 보이시죠? 제가 미국 현지에서 찍은 그 번호판의 모습인데 뒤에 델리킷 아치 보이시죠? 유타주를 통틀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유명한 하나의 자연 작품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하지만 워낙 또 유명한 곳이다 보니까 이 델리킷 아치는 쉽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아치들은 차를 타고 가면서 뭐 주차를 하고 잠깐 멀리서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이 델리킷 아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은 고원, 어떻게 보면 산등성이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한 1시간가량 산을 타셔야 됩니다. 이게 좀 품을 들여서 이동하다 보면은 산을 하나 넘어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또한 아치만 있는 건 아니겠죠. 여기도 뭐 침식으로 형성된 그런 지형이다 보니까 여러 기암괴석들도 마찬가지로 이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자연의 작품 안에서 허우적대시다 보면은 여러분들의 그 감동의 깊이가 점점 더 넓어질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지금까지 20억 년의 세월이 만들어 놓은 대자연의 걸작 그랜드 서클이었습니다. 웅장한 풍경과 그다음에 다양한 볼거리를 품고 있는 이 그랜드 서클 여행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대자연의 감동을 함께 느껴보셨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행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더 멋진 여행지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